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유리기판이라는 게 하나 이제 보드가 있을 거고 중간에 이제 소재도 있잖아요. 네. 그럼 유리기판과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아니든 국내 소부장 중에서 약간 유리기판을 이렇게 소재를 공동 개발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 뭐 기업명을 좀 거론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제 3종 소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용으로 쓰이는 그런 소재들, 네. 그런 소재를 만드는 곳이 YC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C캠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YC캠이 원래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사실 이제 유리기판에 있어서도 소재가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수율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더 특수한 그런 이제 물질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 네. 수율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양품의 그런 제품들을 뽑아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재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YC캠 역시도 올해 주가가 1월 달에도 한번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 움직임 나왔을 때 움직임 나타났었고요. 6월 달에도 상승세가 이제 일부 나오긴 했었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측면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SKC가 가장 먼저 그렇게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은 장비를 먼저 도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하반기에 부각을 받긴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퓨롭틱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에 있어서는 YC캠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 반도체단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지금 맞물리면서 유리기판 소재 쪽에서는 YC캠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또 협력 관계에 있는 또 여러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솔브레인도 꼽아보고 싶어요.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 솔브레인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도 그 HBM용 CMP 슬러리도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유리기판도 지금 올 초인가 그때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전용 시가객을 지금 현재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가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불순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가객을 또 솔브레인 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도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지금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지금 네. 제재한다는 관련 이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 솔브레인이나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은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모멘텀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YC캠보다는 조금 더 나는 좀 안정적이면서 중형주 위주의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브레인도 충분히 그 소재 쪽에 있어서는, 유리기판 소재 쪽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만한 그런 관련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연결고리가 EUV 관련 소재 기업과도 조금 같이 연결되는 특징도 좀 있네요.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면서.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이제 운을 띄우셨는데 어쨌든 네. 국내 뭐 삼성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입장에서는 SKC. 근데 SKC의 이제 유리기판 자회사가 SK 앱솔릭스죠. 네. 미국 법인. 이게 작년인가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미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약간 다른 거 봤을 때는 미국 공장 기준으로는 현재 조금 삼성전기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실 이렇게 유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리쇼어링 계속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자국 내에 그런 제조업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런 이제 합작 법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수익 기대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아직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관세 부과를 하는 거에서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 제조 시설들이 이제 막 투자 단계 들어가 있고 또 공장 증설 단계에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최종적인 완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지금 약간 좀 살짝 미뤄진 부분이 오히려 호재 아닌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그러니까 SKC가 지분을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장비 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서 네.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규모가 제가 이제 추산해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원화로 추산을 하면은 한 1,000억 정도 가량 1,000억 정도. 네, 보조금 받은 거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그럼 왜 보조를 해줬냐?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걸 제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리기판을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내에 TSMC도 지금 공장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테일러시에 그 공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빠른 조달, 공급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유리기판을 만들어서 파운드리 공장에다가 납품하는 것보다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있어서 빠르게 공급망에 진입을 해서 조달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앱솔릭스가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과 부각을 받는 부분도 이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현지화니까 뭐 TSMC라든지 삼성의 미국 법인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조금 사업도 될 수 있는데 네. 주가는 보면 생각보다 주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이게 이제 네. 앱솔릭스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모회사 SKC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주인공은 가장 또 저는 늦게 등장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C랑 삼성전기를 좀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기를 네.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기는 지금 벌써 이제 주가가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내리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서 MLCC 수요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기는 이제 MLCC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기도 해서 유리기판을 만들 때 MLCC가 다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삼성전기는 사실 SKC보다 조금 더 주가상 탄력 있게 네.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캐즘 때문에 동박 사업 쪽에서 적자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쇄해 주는 게 ISC라는 좀 반도체 또 후공정 기업을 SKC 쪽에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ISC도 드디어 주가상 좀 의미 있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늦게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SKC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좀 착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 유리기판 관련주들 올라갔을 때 모멘텀만으로도 사실상 이제 18만 원 선 구간대까지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상승 추세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고,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추세의 반전형 패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쌍바닥 패턴을 지금 현재 그려나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SKC가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원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 상용화에 가장 앞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라는 게 네.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올 초 내지는 상반기쯤에 좀 더 강한 시세 움직임 SKC 쪽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SKC 쪽에서 그 하반기에 장비 이제 늘린다고 해서 우리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게 필옵틱스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필옵틱스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었고 한미반도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TC 본더 장비 분야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력이 또 우위에 있었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또 납품을 해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건데, 작년에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네. 여전히 HBM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쭉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피롭틱스 쪽에 일단 장비단의 수요가 가장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SKC가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강력한 시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주도적인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궁금한 거는 결정적으로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 이름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면 또 유리기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일단 삼성전기는 뭐 SKC 뭐를 떠나 포함해서 네. 그럼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양분화되는 거는요, SKC와 삼성전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장비단에 있어서는 피롭틱스와 네.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 있어서는 YC캠과 솔브레인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이거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이러다가 상용화 또 뒤로 늦춰지면은 또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 내지는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네. 투자할까라는 이제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삼성전기냐 내지는 솔브레인이냐, 저는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큰 종목으로 가서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종목이잖아요. 요즘에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가는 장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MLCC 쪽으로 일단은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네. 시기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과 HBM 모멘텀도 둘 다 가져가면서도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쪽에 가장 먼저 소재를 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모멘텀 저는 3가지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에 그냥 소재를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러면서도 지금 최근에 이 한일령 관련해서 반사익 수혜 기대감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조금 더 시선을 조금만 돌려봤을 때 솔브레인이 조금 더 빠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소재단에 관련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멘텀이 한 가지보다는 다양한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도 흐름 봤을 때 솔브레인을 좀 가장 약간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어쨌든 좀 길게 안전하게 좀 길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큰 종목을 보고,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장비단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 이슈가 될 때 네네. 약간 변동성을 트레이딩하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사실 저는 SKC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흐름이 조금 더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다라는 생각으로 SKC를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캠트로닉스나 퓨롭틱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만 구독자분들이 보는 또 채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종목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느리더라도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SKC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군으로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네. 잘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만 구독자도 투자분들의 마음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누구의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27년도 상용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내년 26년도에는 또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또 사이클이 발생을 하니까 유리기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